경제가 무너지면 삼성전자라고 별 수 없습니다. 10만 원에서 5만 원에 돼서 반토막됐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단편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이거죠. 저라면은 진입을 해야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제 좀 개별 종목 관점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리 뭐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네. 그런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 영상에서 악덕 기업들의 뭐 투자 매력도 네.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거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복지를 많이 해주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뭔가를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주는 게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투자자의 관점을 봤을 때 기업은 이윤을 가장 많이 남겨야 내 주식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직원들한테 다 퍼준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게 과연 무조건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출 비용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모든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20% 정도 전후의 비용을 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같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인력을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 때 인력을 줄이면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시각적인 차이겠죠. 제가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가 위기가 오기 전에 빠르게 인력을 줄이는 기업들이 향후에 더 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해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때 더욱 빠르게 이익을 창출시키면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뭐 국가적인 차이고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해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미국은 또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엄청 자유롭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을 보면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메타도 막 보니까 네. 엄청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은 인력을 대부분 줄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구조적 특성상 아직은 어렵다. 단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넥스트일이라는 이제 기업이 한 7, 8년 전에 해고를 시켰는데 이게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소송을 함부로 이제 그 해고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당하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장은 겁니다. 아직 기업이 무너지지도 않았고요. 아직 어려워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고 급변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줬습니다. 기업이 굳이 지금 연속된 적자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굉장히 적자가 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넥스틸이 2015년도에 그런 해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판례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해고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반대에 아마 부딪힐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노조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빠르게 이런 인력들을 정리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우리가 다시 시장이 좋아질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게 뭐냐면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인력을 줄이지 못하고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기업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 위기가 정말 큰 위기가 온다고 치면 당연히 현금성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이런 인력적인 부분을 빨리 낮춘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시장을 석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악덕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시장 상황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음. 기업들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중에 뭐 파산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구조조정이 될 때 오히려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의 파이까지 가져가면서 나중에는 더 성장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어려울 때 살아남는 기업들이 중요하지 공격적인 기업들이 아무리 잘 돼봐야 결국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2020년, 21년 돈 벌었다, 수익 많이 봤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때 벌어도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피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 살아만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향후에 더 큰 기회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네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지금 충분히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한 5만 원 얼마 정도? 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이 삼성전자는 논란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뭐 정답이 뭐 있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네. 네, 각자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삼성전자를 앞으로 10년을 보유하고 난 계속 살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보유를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가격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렇지 않았어요. 증시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국은 이 반도체라는 것도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를 겪으면서 코인 열풍이 불면서 그 채굴 장비에 대한 반도체 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외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으면서 써야 될 전자 장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증가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게 없이 삼성전자의 주식 자체가 생뚱맞게 4만 원, 5만 원대에서 10만 원, 20만 원이 간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삼성전자가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 더 세계적인 점유율을 높게 만든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있는 것만은 답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을 이끌어왔던 기업은 맞지만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사 속으로 몇 년 만에 사라지는 일들도 역시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뭐 20만 원, 30만 원 갈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기업 자체가 저는 평균선이 5만 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하고 비슷합니다. 네.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올랐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과 이 코로나 때로 인한 이 코인 채굴기와 코로나 때로 인한 이런 호황이 사라지고 나서 지금 왜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원, 20만 원 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네. 주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물려있는 상황에서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또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걸 궁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그냥 사겠죠. 네. 뭐 5만 원이 6만 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단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현금이 많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저는 최소한 4만 원대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5만 원이라는 게 코로나 전에 평균 가격이라고 했을 때 네. 똑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삼성전자라고 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증시가 다 빠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 빠진 것은요, 저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터보가 사라진 거지 삼성전자가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라면은 4만 원대는 진입을 해야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얼마에 사야 되고 무조건 뭐 지금 분할 매수해도 괜찮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약간 경기 침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이 더 안 좋아질 테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한 4만 원까지는 보수적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이 10만 원에서 5만 원 돼서 반토막 됐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단편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이거죠. 이것이 삼성전자의 반토막이 아니라 그냥 터보 엔진만 사라진 것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에 지금 많이 물려 계세요. 네네. 이게 정말 뭐 방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투자를 어려워하는 분들. 사실 저는 이제 투자가 심리가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분들은 이 심리가 굉장히 약하세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는 걸 잘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10% 손실이 나면 손절을 못해요.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20%가 또 손실 나면은 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30% 손실이 되고 40% 손실이 되고 50% 손실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의 30%는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라. 손실을 보는 것은 잘못된 거나 중요한 게 아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손실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손실만 걱정을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당신한테 선택권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그게 바닥을 찍고 나중에 꼭대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손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반등장이 나중에 크게 나오면 손절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절 안 하다가, 그러니까 안 하다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때 손절을 하거든요. 최악의 상황, 완전 바닥일 때 그분들이 손절을 하면 그때부터 증시가 오르는 그런 상황.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손절을 못 할 거면 앞으로도 하지 말아요. 근데 기다리다 못 버텨서 여기서 손절할 거면 여기서 하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는 포지션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불변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게 내가 팔면 오르고 맞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고 팔라고 열심히 알려드려도 당장에 두려워서 팔지 못하고 있다가 이 두려움이 포기가 될 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기를 해서 파는 것만큼은 하지 마셔라. 네. 그럴 거면 그냥 이 기업이 사라지든 뭐 없어지든 그냥 계속 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나마 오르기라도 할 확률이 생길 테니까. 근데 그때 가서 팔아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오히려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반등을 해줄 때 최대한 그때 현금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막 정말 힘들 때 힘들더라도 반등장이 조금 나오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예전에 상당히 안 좋았을 때보다는 훨씬 플러스가 난 상황인데도 대부분 못 팔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만약에 내가 예측한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면 그걸 또 팔지 못하죠. 더 기다리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거는 내가 내 욕심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잘 지키느냐가 투자를 잘하는 거지. 정보를 많이 안다라고 해서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분들이 꼭 자기만의 어떤 기준성과 철학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두렵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행동은 없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에서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등장이 2, 3일 정도 나오면 여러분
데드캣 바운스니까 절대 기대하지 말고 지금 파세요. 지금 팔고 현금 확보해 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따라왔던 분들은 지금 현금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반대로 또 인버스 같은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런 반등장이 나올 때 당연히 인버스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 채널을 찾아준 분들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지만, 그게 아닌 분들도 저는 최대한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서 따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따라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시장이 정말 어려워요. 이 정보의 바다라는 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너무나 많은 전문가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이 시장에 많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직 초보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다방면으로 정보를 다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령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최소한의 자기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지식을 쌓아놓고 나의 이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니 해도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타인의 내용에 대한 말과 책임은 우리가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최대한 내가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배워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그게 투자자로서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잘 극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최 코치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꼭 100% 이렇게 된다 라기보다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2천까지 내려가냐 그런 것보다도 말씀하신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그 근거가 정말 잘 실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좋은 인사이트 많이 제공해주고 계신데 또 부자TV 채널 가셔가지고 또 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 코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